안녕하십니까. 대전 둔산여자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부장 황미영입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진학 지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대입 전형의 영상을 통해 자녀들의 진학을 준비하는 데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대입 전형의 유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대입 공정화 방안, 학교생활기록부 세부 항목 안내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전형 유형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 대입 전형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입 전형 유형을 살펴보면 대입 전형은 크게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나뉩니다. 수시 전형은 수능 이전에 원서를 접수하여 대학의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며 정시 전형은 수능 이후 원서를 접수하여 수능 점수를 이용하여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수시 전형은 크게 학생부 위주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전형, 기타 전형으로 구분되며 학생부 위주 전형은 다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교과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사항 중 석차 등급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고 종합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며 논술 전형은 대학에서 출제한 논술 시험의 성적을 통해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이 중 수시 전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위주의 전형은 크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구분되는데요.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 또는 지역인재 전형, 일반 전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으로 학생부만 100% 반영하는 전형, 학생부와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 학생부와 서류인 자기소개서를 반영하여 선발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선 지역 균형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한 차이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지역 균형 전형은 수도권 소재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선발 방식으로 10% 이상을 학생부 위주, 교과 위주로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지역 인재 전형은 해당 지역 소재의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지원할 자격을 주는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은 지역 구분 또는 추천 여부와 상관없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이 많아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경우 수능 준비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마다 그 전형 명칭이 매우 다양하며 학교 생활기록부와 서류를 함께 평가하는 전형으로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 조건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모집 요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표시하는 예를 살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 균형 선발 전형,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고요. 학교장 추천 인재, 여기도 지역 균형 선발 전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에 보시면 두드림이라던가 프리즘 등 그 학교의 특징을 나타내는 다양한 전형명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입 전형 준비를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시하여 학교 교육과정 중에 학생이 길러야 할 6가지 역량을 제시하였으며 둘째로 기존의 문이과 구분 형태의 교육과정에서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자신의 진로에 따른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목 선택형 또는 과정 형성형 교육과정으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학생별로 자신의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학습량 적정화입니다. 이는 기존의 수업 이수 단위에서 학생들의 활동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는 수업량 유연화 활동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및 평가 방법의 개선을 통해 학생들은 활동 중심 수업을 실시하고 활동 과정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편제입니다.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되는데요. 보통 교과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문 교과는 특성화고나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편성되는 교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교과는 다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는데요. 공통 과목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이고, 선택 과목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교과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하여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였는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선택 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선택은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으로,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융합학습, 심화학습 및 실생활 체험이 가능한 과목으로 두 과목의 차이는 성적 산출 방법에 있는데요. 이 일반 선택 과목의 성적은 석차 등급으로 산출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원점수 과목 평균 석차 등급으로 표시되는 게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로 산출합니다.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로 나타내고 석차 등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로 산출하며 성취 수준에 따라 A, B, C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으로 구성되며 모두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그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기재사항은 종합전형의 평가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공정화 방안에 따른 대입 전형의 이해입니다. 대입 공정화 방안에 따른 학생부 주요 항목 변경 사항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미기재와 미반영이 있는데요. 미기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미반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은 되지만 대학의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이 작년 8월 25일에 발표되었는데요. 대입 전형의 운영은 전년도와의 일관성 유지를 기조로 수시 전형의 유형 및 수학 능력 시험 등의 준비는 현 대입 전형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의 폐지입니다. 자기소개서가 폐지됨에 따라 학교 생활기록부의 세부 기록사항이 더욱 중요해졌고 학교 생활기록부에 따른 학생의 활동과 역량에 대한 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 의무 선발의 확대입니다. 특히 지방대학의 의치, 한약, 간호대의 지역 인재 선발이 의무화되어 의치, 한약대는 40%까지, 간호대는 30%까지를 의무 선발하게 됩니다. 1학년 학생에 대한 2015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에 관한 내용은 올 8월 말에 발표 예정이고요. 2학년 학생의 2024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올 5월 말에 공지될 예정이니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입 공정화 방안에 따라 자기소개서가 폐지됨에 따라 학교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생활기록부의 항목별 기재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결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3개년간 출석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있을 경우 불성실함의 근거가 되어 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니 학생들이 출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상 경력입니다. 학생이 교내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을 하게 되면 수상 경력의 기록은 되지만 대입의 전형 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수상을 대체하고 학생의 역량을 기록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교내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등사항 역시 기재는 되지만 대입 전형에는 미반영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수 상황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기록되는 내용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다음으로 중요한 전형 자료가 됩니다. 먼저 자율활동은 학급에서 실시되는 범교과 자율활동, 진로와 관련된 주제탐구활동, 학급 특색활동 등에 대한 학생의 활동 내용, 참여도, 역량 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동아리 활동은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 동아리를 의미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 동아리를 개설하고 연간 계획서를 수립하여 활동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자율동아리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 이외에 자신의 관심 분야에 관한 동아리를 개설하고 활동하는 동아리로 생활기록부에 기록은 되지만 대입 전형에는 미반영됩니다. 진로 활동은 교육과정 중에 실시되는 진로 활동의 수행 정도, 진로와 관련된 상담 활동을 통한 학생의 변화 정도 및 진로와 관련하여 교내에서 실시되는 활동에 참여한 내용이 기록되게 됩니다. 본교는 5월 13일에 2시간의 진로체험의 날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대학 연계 진로체험 및 멘토 초청 특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교사 지도에 의한 실적만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됩니다. 개인적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은 되지만 대입 전형 자료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본교에서는 1인 1 봉사활동을 계획하여 학생들이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학교의 교육 활동 과정에서 실시한 내용만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 대입 전형에 있어서도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 실시한 내용만을 반영하므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학생의 학업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대부분 석차 등급만을 살펴보는데요. 종합전형에서는 석차 등급뿐만 아니라 원점수의 변화 추이,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와 수강자 수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등급은 그대로일지라도 원점수가 상승하거나 어려운 교과목이어서 수강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공과 관련 있는 과목을 수강한 내용을 입학사정관은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숫자로 표시된 성적 이외에 학생의 역량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으로 각 교과마다 교과 시간에 실시한 학생의 활동 내용, 수업 참여도, 수행평가, 교과 연계 독서 등이 종합적으로 기록됩니다. 또한 학습량 적정화를 통한 수업량 유연화 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이 수행한 수업량 유연화 활동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기재가 됩니다.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의 관심 분야에 대한 융합적인 탐구 활동을 기록할 수 있어 차별성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될 수 있으니 학기 말에 실시하는 수업량 유연화 활동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기록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신의 진로와 연계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와 선택한 과목의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등을 반영하여 평가 지표로 활용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에 대한 반영 방법은 대학마다 다르고 매년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에 관심 대학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기록 방법은 일반 교과와 동일하며 기록된 내용은 평가 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술체육교과의 경우 성취도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독서활동 상황입니다. 독서활동 상황에서는 화면과 같이 도서명과 저자를 기록하게 되며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독서활동이 대입에 미반영된다는 것을 독서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독서활동 상황에 기록된 내용만 미반영될 뿐 오히려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관련하여 독서활동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즉, 학생이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독서를 통해 연결하는 모습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보여줄 수 있으니 꾸준한 독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이는 학생이 1년 동안 성장, 발전한 모습을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교사 추천서가 폐지된 상황에서 교사의 추천서를 대신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입 전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먼저 학령 인구 감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 2, 3학년 재학생 수로 학령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의 모집 인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석차 등급 산출 비율입니다. 석차 등급이란 전체 학생 수에 따른 성적을 석차별 비율로 9등급으로 나눈 것을 의미하고 각 등급별 비율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학생이 100명일 경우 석차 등급별 해당 인원과 석차는 보여지는 표와 같습니다. 2023 대입 전형을 기준으로 수시와 정시의 선발 인원을 비교한 표입니다. 수도권은 정시 비중이 높고요. 비수도권은 수시 비중이 높습니다. 수도권 대학을 다시 주요 16개 대학과 나머지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나누어 보면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인원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16개 대학의 선발 인원과 대전, 세종, 충청, 충남 전형 유형별 선발 인원을 비교한 표입니다.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의 대학은 수시 모집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시 선발 인원을 전형별로 구분한 표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다음이 학생부 종합 전형, 실기 실적, 논술, 기타 순입니다. 이런 학생부 위주 전형을 다시 주요 대학과 대전 지역 대학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의 주요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높고 대전, 충청, 세종 소재의 대학은 교과 전형의 비율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의 전형별 모집 인원입니다. 수시 전형 선발 인원이 많고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으로 선발됨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대학의 전형별 모집 인원입니다. 교육대학은 수시에서 종합전형의 비율이 높습니다. 의 약학 계열의 선발 인원입니다.
교과와 종합전형의 비율이 역시 높습니다. 의학학 계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형 유형의 차이가 있으므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입니다. 화면은 서울 5개 대학이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개선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자연 계열의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을 지정하는 대학이 있으니 수학 능력 시험 준비 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진로 선택 과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과목 선택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입 전형의 기본은 교과 학습입니다. 교과 학습과 수능은 서로 다른 공부가 아니라 함께 병행하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입 공정화 방안에 따라 학교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생활에 대한 기록인 학교 생활 기록부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학교 생활에 충실히 임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2025 대입 전형을 위한 대입 전형의 이해에 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